Seo Moonju. I'd thank you to take care of her. 그 여자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건 계획이었나? 당신을 믿었던 순간에 난 제일 연약했어. 신문 일면은 온통 서문주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서문주 전 대사가 아니었다면 벌써 전쟁은 일어났다. 서문주 전 유엔 대사 발언 주목. 거리의 카페마다, 지하철 스크린마다 그녀의 얼굴이 반복해서 비쳤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다른 목소리로 그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더 위험해진 거야. 찬사와 비난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론은 이미 그녀를 차세대, 전쟁의 키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무게는 점점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신문을 읽던 채경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은 신문 모서리를 구기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정원장 유은학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대통령의 기색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전쟁의 시작은 여론전입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한 자가 이깁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서문주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듯한 긴장감. 채경 씨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더니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이라. 그렇다면 무너뜨려야겠군요. 산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에서부터 썩히는 거야. 유은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답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론과 권력, 그리고 동맹국의 힘을 이용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산속 깊은 카타콤 별장,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울리는 듯한 정막 속에서 백산호와 서문주는 무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들추자 오래된 나무 상자와 철제 박스가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K 소총, 권총, 그리고 탄약 상자들. 산호는 굳은 표정으로 총알을 장전하며 말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먼저 움직일 차례죠. 그의 손끝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내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문주는 총 대신 창밖의 검은 숲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서서히 창문을 두드렸고 달빛은 숲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움직이는 자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죠. 기다림이 때론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니까요. 같은 시각, 청와대 깊숙한 곳, 채경 씨는 비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반 회선과는 달리 이 전화기는 특별한 암호를 거쳐야만 연결되는 채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미국 대통령 측 고위 인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문주, 그 여자를 처리하십시오. 그녀가 더 이상 살아있는 한 모든 균형은 깨집니다. 채경 씨는 탁자 위에 놓인 은빛 펜을 집어들고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다만 직접 손에 피를 묻히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상대는 대답 대신 짧은 숨소리만 남겼습니다. 경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유은학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압박하는군. 하지만 좋아. 결국 우리 손으로 끝내는 게 더 깔끔하지. 서울 시내 기자회견장. 무대 위에는 수많은 마이크가 늘어서 있었고 취재진은 초조하게 손을 흔들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한나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곧 또렷한 눈빛으로 군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장준익 의원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임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강한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아이는 장준익 의원의 친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친생자 소송을 준비 중임을 알립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번쩍였고 방송국들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장준익 의원, 혼외자 의혹, 내연녀 친생자 소송 제기.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아이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장 의원이 이를 인정했습니까? 강한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단호함으로 빛났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 아이는 진실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에게까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시각 한 대저택의 응접실. 텔레비전 화면 속 강한나를 바라보며
이목선은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얄미운 듯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옆에 앉아있던 하림은 더욱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나설 줄 알았다. 서문주 같은 애가 우리 집안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두 여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묘한 만족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이제 판은 달라질 거야. 화림이 잔잔히 속삭이자 이목선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산속의 별장을 떠나 서문주의 집으로 돌아온 문주와 산호, 그리고 이미지 보좌관은 깊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흙먼지와 피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박창희의 핸드폰,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무겁게 침묵을 나누며 화면 속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 장준익 의원 비서실장 박창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전쟁을 막기 위해 제게 남기신 뜻이 있습니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 문장 밑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것이 사고 직전 박창희가 향하던 곳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서문주, 잠수함은 있다. 짧고 날카로운 문장이었지만 세 사람의 가슴을 옥죄기엔 충분했습니다. 이 주소로 가봐야겠어요. 이미지는 핏기가 사라진 얼굴로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보님, 이제 잠수함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셔야 돼요. 당장.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누가,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산호는 잠시 눈을 감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주 씨, 이런 메시지가 그냥 위협일 것 같습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문주는 국정원장 유은학에게 은밀히 불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회의실, 커튼으로 가려진 창 너머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산호 말입니다. 그 자가 정말 당신 편이라고 확신합니까? 문주는 굳은 표정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유은학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발키리 내부 보고에 따르면 그를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명령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의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갑게 문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산호가 왜 내 곁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문주는 산호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동안 문주의 시선은 산호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백산호 씨, 왜 내 옆에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고 산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하실 줄은 몰랐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미지가 불편한 기색으로 중재하려 했지만 문주는 단호히 손을 들며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해요. 저를 지켜온 이유가? 사랑이나 신념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이라면. 목소리가 떨렸고 산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답은 아직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답은 회피처럼 들렸고 문주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주는 홀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박창희가 남긴 주소,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는 날, 우비조차 걸치지 못한 채 그녀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신발이 지늘게 빠질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머릿속에서는 유은학의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명령일 뿐이다. 당신이 목적지가 아닐 수도 있다. 숲속은 음습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마저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젖은 낙엽 위에서 균형을 잃은 그녀는 언덕 아래로 구르며 몸이 나뒹굴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팔을 긁고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를 파고들었고 전신이 진흙과 상처투성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산호, 당신도 나를 배신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 어둠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빗줄기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절망감에 짓눌렸습니다. 한편 호텔방 안, 백산호는 칼을 높이 들고 에단을 단단히 제압하며 물었습니다. 말해. 누가 너를 움직이는 거야? 왜 문주를 노린 거지? 에단은 처음에는 비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떨리며 사라졌습니다. 하하, 넌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산호는 숨을 고르며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 없어. 진실을 말해. 방 안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호텔방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최경신 측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백산호 씨, 당신을 간첩 혐의로 체포합니다. 총구가 그의 머리를 향했고 산호는 순간 칼을 몸 앞으로 치켜들었지만 수적으로 밀려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 바닥에 떨어지는 칼날 소리, 요원들의 명령어가 뒤엉킨 가운데 산호는 강하게 몸을 뒤틀며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복도에 끌려나오던 산호 앞에 국정원장 유은학이 나타났습니다. 냉소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천천히 다가와 산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었나? 모든 게 연기였던 거지. 산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였어. 다른 이유로. 그 이유를 알려주면 진짜 간첩을 찾게 해주지. 유은학은 그가 머물렀던 산속 별장을 뒤져 확보한 간첩 증거들을 언급하며 그 사실이 서문주에게도 전해졌음을 덧붙였습니다. 산호는 요원들에게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요원들은 긴장과 자만을 번갈아 보였고 그 틈을 산호는 날카로운 눈으로 포착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연막탄을 순간적으로 터뜨리자 엘리베이터 안은 하얀 연기와 소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당황한 요원들의 총격을 피하며 그는 쓰러져 있는 요원들을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유리 파편과 금속 부서진 소리 사이로 몸을 날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산호는 어렵게 서문주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창문 밖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미지의 위치 추적기 데이터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본 그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문주는 이미 산속 별장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서문주, 또 혼자 움직였군. 그는 중얼거리며 장화를 질끈 묶고 비바람 속 숲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 산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발걸음마다 미끄러운 진흙이 그의 몸을 끌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사이로 빛나는 작은 움직임이 보였고 그는 달려가 쓰러져 있는 문주를 발견했습니다. 서문주 씨, 왜 여기 있죠? 산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문주는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주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은학에게 다 들었어요. 문주는 산호와 키스했던 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었던 순간에 난 제일 연약했어. 그녀의 눈가에는 빗물이 섞인 눈물이 흐르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산호는 문주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말해줄게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문주의 몸을 안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숲길을 빠져나오자 어렴풋이 항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항구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순간 문주는 산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구하러 온 거 맞아요? 산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빗물에 젖은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해도 돼요. 직접 보여줄게요. 나와 둘이 있는 것이 불안하면 미지 씨도 불러요. 인천의 한 항구,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검게 요동치는 바다 위, 백산호, 서문주, 이미지 세 사람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먼 바다로 향했습니다. 배는 물살에 흔들리고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세 사람은 한마디 말 없이 서로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미지는 갑자기 손을 들어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건 잠수함 불빛인가요? 문주도 몸을 숙여 눈을 크게 뜨고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산호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비밀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1만 톤급 잠수함, 진짜 존재했습니다. 문주는 잠시 침묵하며 파도 위로 흩어지는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세 사람은 문주의 집으로 향하려 주차장으로 들어섰지만 길목에서 갑작스럽게 의문의 요원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요원들은 세 사람을 강제로 끌고 폐건물의 한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원들은 세 사람은 팔다리를 묶었고 천하의 백산호조차 문주를 구하기 위해 손을 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강당 안으로 유은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문주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미국이 당신을 싫어한다는 대통령님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들었어야지. 요원들의 총구가 서문주를 향했고 문주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산호와 미지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산호조차 몸을 날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문이 거세게 부서지며 수십 명의 다른 요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유은학과 그의 부하 요원들을 포위하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문주는 놀란 눈으로 산호를 바라보았고 산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문주는 산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주는 손을 꽉 쥔 채 몸을 떨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 안에는 전쟁 직전과 같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총성과 폭발음, 발걸음 소리가 뒤섞이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산호는 문주와 미지를 부축하며 아수라장 사이를 헤치고 도망칩니다. 폭발음과 총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천천히 총구를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강당 밖으로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과 비가 들어왔고 조명이 깜빡이며 그림자가 뒤엉켰습니다.